자,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핫 이슈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한국이, 미군의 주둔 비용을 더 냈으면 좋겠답니다. 하지만요, it has not go down well.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래로 넘어가 보죠. 자,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조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의 dignitaries, 고위 관료들입니다. 고위 관료들은요, 미국의 철갑 같은, 그러니까 굳은 헌신이죠. 그죠? 한국과 일본과의 이런 동맹에 대한 굳은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헌신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Main building block. 자, building block이니까, 그, 건물을 사는 블럭이죠. 요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동부가 건축이 아니라 구축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답니다. 그러나 제너럴 마크 밀리죠.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합참의장입니다.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합참의장이죠. 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Let's reaffirm,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재확인했답니다. 뭐를요? 언제죠? 11월 15일이군요. 예, 11월 15일 날 이와 같은 약속이나 헌신을요, 여기서는 약속이 좋을 것 같네요. 약속을 재확인했을 때, 재확인해줬을 때, 그의 두 동료 군인인데요. 동료라기보다는요, 동급에 있는,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를 밑줄을 좀 치고요. 예, counterpart라고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counterpart이 뭐죠? 상대방과 나와 지위가 같은 상대방이죠. 예를 들어서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American counterpart 하면은 지위가 같은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겠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양국이라면 한일 간의 군사 수장들이죠. 군사 수장들은요, 의심할 만한 이유가 plenty, 충분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와 같은 동맹에 대한 이러한 굳은 약속, 이것이 지금 회의적이랍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계속 가보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오랫동안 그 군사 동맹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불평을 해왔답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했을 때는요, 미국에 의해서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는요, 불평했다는 건데요. 자, 뭐죠? Bringing troops home. 예, 투덜댔다는 거죠. 크게 투덜댔답니다. 뭘 가지고요? 군대를 이렇게 다시, 미군을 다시, 본토로 불러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덜거렸답니다. 자, 몇 달 동안에 미국은요, pressing the govern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한일 양국 정부를요, 압박을 하는데요. 그 목적은요,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내서 뭐죠? help defray는 줄이다는 얘기죠. 자, 뭡니까?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돈을요. 자, 미군을요, 이들 나라에 배치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미국이 한일에 주둔하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돈 좀 더 내라고 한 거죠. 그죠? 윗글에 나온 세 사람이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에스퍼 국방장관. 자, 문단 내용 정리해보죠. 그죠? 미국의 동맹에 대한 굳은 약속이 현재 의심받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동맹이죠? 한일 양국에 대한이죠. 양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굳은 약속에 대한, 근데 말이 이상해지네요. 양국 과의
이유는 뭐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거죠. 양국 간의 동맹의 불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위비 인상 때문이라는 거죠. 방위비 인상 요구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속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한국인들은요, 옛은요, 비교급 이게 뭐를 수식하는 거죠? 훨씬 덜 합니다. 그죠? 훨씬 더 뭡니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죠? 옛은요, 이런 비교급을 수식하는 단어로 쓸 때는요, 부사로 쓸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덜하고 볼 수도 있고요. 예, 훨씬 덜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예,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냥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자, 단지요, million hour into second day of talks. 뭐죠? 자, 봅시다. 회담 이틀째로 접어든 단 1시간 만에, 그냥 이틀째 회담이 1시간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 회담 내용은 뭐였죠? 자, 어떻게 주한미군 비용이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눌지에 대한 이틀째 회담 이틀째에서 1시간 만에, 단지 1시간 만에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요, walk out, 그냥 회담장을 나가버렸답니다. 결렬되었다는 얘기죠. 한국은요, not responsive, America's request, 미국의 요청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다는 거죠.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말이죠.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그다지, not responsive, 그렇게 화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요, 협상단 대표인, 제임스 D. 헐트스가 얘기했답니다. 정은보인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적 협상 대표죠. 이분은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답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네요. 자, 비록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네요. 미국은요, 아주 헌신적이지만 여전히 헌신적이랍니다. 뭐 하는데요? Finding mutually agreeable solution. 양측이 합의할 만한 이러한 해결책을 찾는데 여전히 전념을 다하고 있답니다. 연말까지 해결책을 찾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요구는요, 원칙적으로는요,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한국의 외교부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네요. 미국은요, 한국의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인상을 요구해 왔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 간의 큰 온도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네요. 이 문단에서는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죠. 자, 그 전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가볍게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한미동맹은요, 제가 기억하기로 54년에 맺어졌습니다. 54년에 맺어졌는데요. 잘 아시겠죠? 결국에는 그 한국전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이 한미동맹은요, 54년 맺어졌는데 범위가요, 이 동맹의 범위가, 제가 알기로 태평양 전범입니다. 태평양 전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는데요. 동맹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동맹 처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양국 어느 쪽이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년 후에 자동 소멸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이 그럼 언제 우리를 버리고 갈지 모르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거 비준하는데 거의 1년 정도가 더 걸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요, 1954년에 맺어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외교적으로 동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맹은요, 친한 나라가 맺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맹은요, 적이 같은 나라가 맺습니다. 적이 같은 나라들이 맺습니다. 같은 나라가 맺습니다. 맺는다 라고 할까요?
그럼 한미 동맹이 지금 현재는 굳건한 상태일까요? 저는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미국은 현재 적을요, 뭘로 상정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적은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북한일까요? 중국의 주된 타겟은 중국이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적은 어디죠?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북한일까요? 북한은 여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굉장히 미국의 핵심적인 그런 적일까요? 좀 의문이 좀 생기죠. 그래서 한미동맹은요, 예전만큼 냉전 때만큼 굳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적 확실히 소련이었죠. 소련은 뒤를 봐주고 있던 당연히 북한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미동맹이 굉장히 굳건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는 좀 그다지 한미동맹이 예전에 비해서 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은요, 얼마죠? 9억 2천만 달러네요.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정도를요, 지불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죠? 주한미군 28,500명을 이 나라에 주둔시키는 거죠. 그 비용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썼답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로컬 스태프, 이곳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봉급이라든가 혹은 뭐죠? 이 기지에 대한 뭡니까? 유틸리티 빌,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을 내는데 쓰이고 있답니다. 이 돈이 말이죠. 자, 근데 이것도요, 그 자체로요, 이전의 그러한 비용에 비해서 8% 증가한 거더랍니다. 자,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요, 한국은요, begrudgingly, 마지못해 acquiesced, 묵인했다는 것이죠. 뭐 한 다음에요? After fraught negotiation, 난처한 협상 이후에 마지못해 수긍했다는 거죠. 지난해 말이죠. 또 한국은 또한요,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서 돈을 냈답니다. 자, 이게 어디죠? 저기 평택에 있는 캠프함프리죠. 우리나라 거의 비용을 다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지어진 이러한 기지인데요. 이것은요, 거의 한국 돈으로 지어졌답니다. 자, 비용이요, 약 얼마죠? 100억 달러, 10조 원이 좀 넘는 돈이네요. 자, 비록 미국은요, has not made its demand public. 뭡니까? 이들의 요구를요, 공표하고 있지는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it has reportedly,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요, 자, annual contribution, 뭐죠? 매년 분담금을요, 연례 분담금을요, 5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자, 이거는 뭐죠? With a similar daunting increase. 뭐죠? Suggest to Japan. 자, 뭐죠? 그리고요, 비슷한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분담금이 일본에게도 제시가 되었답니다. 또 일본은요, 5만 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죠. 예, 방위 분담은 지금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쭉 올라왔었죠. 제가 알기로 우리 방위비를 내기 시작하면 70년대부터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전에는 다 미국이 절대적으로 다 부담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논란은요, 뭡니까? 이 지역에 더 큰 압박을 가고 있답니다. 어미드, 뭐 한가운데 있는 이 지역은 지금 뭐뭐의 한가운데 있는데, 뭐 한가운데 있냐면요, 아주 fierce diplomatic, 아주 뭡니까? 매서운 외교적, 그 다음에 뭐죠? 커머셜, 상업적인 분쟁의 사이에 있다는 거죠. 누가 누구 사이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요. 그리고요, stores, 뭡니까? nuclear talk with increasingly strident and North Korea. strident, 더 공격적이란 뜻이죠. 그죠? 점점 더
적으로 나오는 북한과의 이런 회담이 스토리 정체된 거죠. 정체된 한가운데 있는 이 지역의 말이죠. 자, 한국의 관료들은요, 특히나 proud, be proud은요, 예, 간담이 선언했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의 관료들은요, 특히나 간담이 선언했답니다. 바로 이때 말이죠. 그게 언제냐면요, 미국의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얘기죠. 기자회견 동안 얘기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그가 필리핀에 방문할 때였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did not rule out이 배제하는 거죠.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하지 않겠답니다. if 다음 같은 조건에서 말이죠. 두 나라가 양측이죠. 양측이가 두 나라죠. 한미 양국이요. 뭡니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말이죠. 자, 이 전주에 바로 같은 날인데 같은 날이 언제냐면요. 밀리 합참의장이요. had tried to put brave face on thing. 예,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태어난 척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 이런 뜻이죠.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바로 그날에 에스퍼 장관은요. 한국의 카운터파트니까 이 사람의 한국의 국방장관 정경도 국방장관이죠. 정경도 국방장관에게 다음같이 얘기했답니다. 한국은요, a rich country, 부유한 나라랍니다. 부유한 나라라서요, 뭡니까? 미국의 이런 방위에 대해서요, 한국에 제공하는 이런 방위에 대해서요, 더 많은 돈을요, 낼 수도 있고요, 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이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가뜩이나 뭡니까? 안 좋은 일이라면 뭘까요?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북한과의 교착화된 이러한 비핵화회담 이런 것들이죠. 안 좋은 일들이 잔뜩 있는 동북아의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요구는요, 반미정서죠. 보통 그 평범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미정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 이들 중에 대다수는요, 동맹은요, 키노온 적극적으로 확인한답니다. 한미동맹은요, 적극적으로 지지한답니다. 지지한다가 낫겠네요. 그러나 또 다른 추가적인 big increase in South Korea's contribution이네요. 한국의 분담금에 대한 또 다른 급격한 인상은요, 반대하고 있답니다. There is rare unanimity. 만장일치죠. 의견일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요. 뭡니까? 진보죠. 정부에 있는 진보 인사들과 그 다음에 야당 인사들이죠. 야당 인사들 사이에 보기 드문 의견 일치가 있었답니다. 뭐에 대해서 말이죠? 뭐에 대한 반대에서의 의견 일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야당이었죠? 자, 이거의 선행사는요, 뭐죠? 요거 의견 일치죠. 뭐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받냐면요. 미국은요, engage in acceptable shaking down on long-standing ally. 자, 미국은요, 현재 be engaged in, 몰두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shake down 좀 센 말인데요. 갈취란 뜻입니다. 그죠? 미국은요, 뭡니까? 오랜 동맹이죠. 오랜 동맹국에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갈취를 하는데 지금 몰두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야가 보기 드물게도 이렇게 한 뜻으로 모았답니다. 자, 시민단체인데요. 다양한 정책 색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일부는요, 미국에게 여전히 동맹에 여전히 좀 헌신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은요, 미국 군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리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국의 반미 정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좀 떼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resolving 이러한 뭡니까? impasse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거랍니다. 뭐죠? legislative election 총선이죠. 총선이 4월달에 예정되어 있어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요, will be reluctant to make any big concession. 예, 양보를 좀 크게 하기는 reluctant 꺼릴 거랍니다. For all mark as first tactlessness. 예, 무슨 말이죠 이게? 서툰 행동이란 뜻이죠. 자, 서툰 행동에도 불구하고 서툰 발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뭡니까? 주한미군 감축은요. 이게 서툰 발언이란 얘기네요. 그죠? 이런 주한미군 감축은요.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까다로운 태도와 예측 불가능성은요. 이미 한국을요. hedge its bet.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죠. hedge its bet이요. 위험을 상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맹에서 오는 위협을요, 상쇄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답니다. 자,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한국과 중국의 군사 관료들이요, 현재 동의했답니다. 더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이렇게 뭡니까? 합의를 봤답니다. 이것은요, practically, 실제로는요, 의미가 전혀 없답니다. 하지만은, 매우 상징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동맹국을요, mistreat, 못되게 군다면요, it may yet, 아마도, push them into arms of very power, 바로 그 강대국이겠죠. 미국이요. 자, 이들은, 여기가 대명사가 좀 많아서 좀 까다롭겠네요. 다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어는 뭘 가르치는 거죠? 미국 동맹국이죠. 미국의 동맹국들이죠. 한국과 일본 같은요. 이은 뭐죠? 이건 미국이고요. The very power는 뭘까요? 미국이 동맹국들이 뭡니까? helped to contain 억제하는 것을 돕는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강대국이죠. 어디가 될까요? 중국이나 중국이겠죠. 자, 뭐죠? 이것은요,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것은요, 아마도요, 이 동맹국들을요, 중국의 팔에 안기게 할 거랍니다. 근데 이 중국이 어떤 나라죠? 미국이 이 동맹국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중국의 이런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그 장면입니다. 누구죠? 이 정경도 우리나라 국방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위봉화란이요. 중국의 군사부장이랍니다. 예, 이 둘이 만나서 더욱더 군사협력을 하겠다.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요. 미국의, 한국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여차하면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의 나름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가능한 한 정치적인 얘기는 좀 배제하고, 배경식이나 영어에만 이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